이런 가운데 야당은 단독으로 김건희 관련된 뭐 이제 명품백 관련된 수수 의혹을 정무위에서 때리면서 이걸 대대적으로 쳐내고 있습니다. 먼저 뉴스 보고 좀 변화된 기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김건희 디올백과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안건으로 다뤄졌는데요. 국힘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의 안건에 항의를 표하고 질의 시작 전에 퇴장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 내지는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협조를 안 하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또 정치 공세라고 밀면서 이후로 밀고 가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 기류가 살짝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첩보? 네. 뭔 첩보입니까? 뭐냐면 지금 수상해? 특검 두 쌍특검이 지금 있는데 어. 이거를 25일 날 전후로 해갖고 올리려고 하다가 이걸 아예 총선 후에 올리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도 총선 후에 올린다고요? 쌍특검을 전부 다 뒤로 올리자고 하고 있는 거지. 총선을 전에 해야지. 그러니까 총선 전에 올려서 부결권을 써버리게 되면, 왜냐면 어차피 쟤네들이 여기에 관해서는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특히나 거부권을 쓸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거부권으로 밀어붙여버리면 뭐 10번째, 11번째 거부권이 되니까 그냥 일상적인 행위로 미뤄지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야당이 또 정치 공세만 폈다라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총선 전에는 특검보다 더 사람들이 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디올백 게이트니까 디올백 게이트를 이슈화 해가지고 이걸로 더 크게 몰아붙이고 총선 이후에 저쪽에 총선 이후 결과가 사령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이미 저쪽에서 공천 배제가 돼갖고 임기가 만료된 저쪽 애들의 반란표를 모아서 아예 그때 가결을 시켜버리자 라고 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것도 이제, 이것도 저쪽 공세에 밀려가지고 선거 때 이거를 이거를 선거 이슈로 못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국짐이 하고 있는 수작에 또 말려드는 거 아니냐, 수박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고요. 의견들이 있는 거고, 어차피 특검을 하자는 거가 정치 공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특검으로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쓰지 못하도록 재부의를 의결시키는 게 더 빠르다는 거야. 응? 그래서 총선용으로 이걸 해갖고 부결시킨 다음에 총선을 이겨갖고 나중에 다시 200석을 얻어서 다시 이거를 올리면 또 6개월, 1년이 걸린다는 거지. 또 200석을 못 얻게 되면 그 역시도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총선 망하고 나서 저쪽 애들의 분열과 일종의 이제 나는 임기 끝났으니까 임기 끝난 상황에서 떨어진 애들이 임기 끝난 국짐 의원들의 반란표까지 기대를 해가지고 아예 특검이 성공할 수 있도록 총선 이후에 이거를 가결을 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아예 밀어붙이자. 그래야 총선 지나고 나서 총선 승리 여부에 관계없이 이거를 특검화해서 완전히 윤 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는 이게 더 실리적이다라고 한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뭐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지금 여러 군데로 시선을 분산해가지고 쌍특검 뭐 대장동과 그다음에 김건희와 뭐 양평과 이거를 전부 나눠가지고 이거를 몰아붙이면서 거부권이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가 저 윤석열의 거부권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공천 관련된 정리가 안 끝난 상태에서 저쪽에 반란표를 기대하고 의결을 붙였다가는 안 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은 건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총선으로 미루자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 중에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디올백에 관한 것만큼은 총선 전까지 이걸 집중을 해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겠다는 거지. 애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기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차피 이 카드 써서 거부권으로 날려버리게끔 걔네들한테 빌미를 주는 것보다는 실제 총선 이후까지 이 이슈를 끌고 나가는 게 저쪽에 분열을 유도하고 만에 하나 가결을 시켰을 때 바로 윤석열의 퇴진이나 탄핵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 특검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총선 이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올백이 지금 외신에서도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외신에서는 단순히 뭐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았다의 수준이 아니라 디올백을 받은 걸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특검법을 거부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연결시키면서 정치적으로 국힘당이란 윤석열이 몰려있다. 그리고 김건희는 과거부터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다. 여기까지 통으로 그렇죠. 다 다루고 있거든요. 통으로 외신에서는. 다루고 있죠. 외신에서는 그냥 무조건 다 통으로 이렇게 다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디올백이 지금 어쨌든 외신에서도 핫하기 때문에 이걸 물고 늘어지는 게 전략적으로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응.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도 일단 주가 조작 뭐 이런 쪽보다는 이 명백한 증거가 있고 네. 동영상으로 너무 크게 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돼 있는 디올백이 훨씬 어필하기가 쉽거든요. 계속 동영상만 틀어주면 되잖아. 이 노란 휴지 하나만 봐도 걔들은 즐겁을 하잖아. 우리도 항상 디올백과 노란 휴지를 놓고 우리가 방송을 해야 돼. 아직 연락 안 왔어요? 네, 아직까지 안 왔어요. 네. 휴지는 탐이 별로 안 나나 봐. 네, 안에 상자도 아, 저기 있어요. 하나 꺼내줘봐요. 해드려야지. 방송 중에 어디 가래를 뱉으려고 그래. 하지 마. 왜? 손님 와서도 퇴를 하는데? 그러니까 총선 전에 만약에 그거를 재부의를 하게 되면 건희 누나 이거 신상백이에요. 그때 받은 건 흰색이잖아. 근데 올해는 너무 작아, 파란색이거든. 사이즈가. 근데 사이즈가. 총선 전이면 그렇지보다 17명만 크단 말이야. 17명이 저쪽에서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7부분은 부족해. 부족하니까 총선 끝나고 나면 공천 탈락한 사람 더하기 본선에서 진 사람들도 그렇지. 아직 뭐 남아있기 때문에 임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며칠 남아있기 그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반란표를 모아가지고 가결을 시켜버려야 이게 그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공세로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까지면 실질적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릴 그 법안들이기 때문에 21대 200석 이겨갖고 가자라는 것보다 151석만 이기더라도 이게 특검법이 통과가 돼갖고 조사가 시작되면 절대 저쪽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선 탈락자들만 하는 거는 그 총선 전에 하는 거는 경선 탈락자들만 보고 하는 거고 그 총선 후에 하는 건 경선 탈락자 더하기 본선에서 진 사람 그러니까 끝까지 결국 같이 본선에서 그 사람- 지고 뭐 어떻게든 경선에서 탈락하고 이런 사람들은 국진당에 원한이 있는 애들인데 걔들이 나와가지고 얘들 작전은 그거예요. 일단 등원은 시킨 다음에 안 찍고 기권표 던져가지고 부결시킨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지. 떨어진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미 떨어뜨리고 나면 해줄 게 없잖아. 얘네들한테 보상해 줄 게 없다고 국짐 입장에서는. 국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딜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에이씨 내가 윤석열 때문에 떨어졌네 이러면서 그럼 찬성 이렇게 해버린다고? 찬성하고 던져놓고 어차피 윤석열을 없애버려야 뭐 보궐이 되든 이 정권이 무너지게 되든 왜냐면 자기가 밀린 거는 검찰파가 아니기 때문이잖아. 자신이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협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총선 결과를 알고 그때 가서 표결을 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근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치면 이 정권을 빨리 뭉개버리고 기존에 있는 애들, 기득권에 있는 한동훈, 김건희 파들을 뭉개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보수를 새로 깔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면 민주당도 이탈표 있을 거거든. 그때 되면. 아니,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더 손익을 때려보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어. 민주당이 승리만 할 수 있다고 치면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윤석열이 무서워갖고 윤석열을 쫓아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권력을 제어하고 탄핵을 시켜서 새로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미련한 수박들은 없어요. 왜? 지금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는 얘기는 정권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잖아. 정권 자체가 바뀌게 됐을 때 정치하는 놈들한테 놈들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정치하는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생각하는 거는 대의를 생각하는 제대로 된 정치인도 있지만 대부분 떡고무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럴 거면 뭐다? 정권이 바뀌는 게 새로운 기회에 창출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을 수술하는 데 동참을 하면 나중에 야당이 상평책을 펼치거나 말하자면 뭐 거국 열림 내각 같은 형태로 해갖고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열어줄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내가 나서가지고 그때 찬성표 던진 사람이야 이러면서 지공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충분히 매력적인 전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던지잖아요. 그냥 거부권 날려갖고 없애버리고 리셋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때도 안 되면. 그때도 안 되면. 아니, 그때도 안 될 수 있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리셋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거부권 쓰는 거야. 오늘도 이태원 그 관련 법안에도 거부권 실행했잖아요. 이것들은 무조건 김건희 관련된 법은 거부권을 쓸 걸로 이미 예정이 돼 있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계란을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지. JV라고 하는 거를.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카드고 200석만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 정권을 털어버릴 수 있는 카드니까 이거를 함부로 날리는 것도 아깝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어 우리가. 이 특검법 하는 데 있어서 9개월 넘게 걸린 거예요 지금. 거진 1년 걸렸어 이거. 패스트트랙 태워갖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근데 이걸 리셋하고 다음 국회에서 또 하려고 그러면 또 9개월 걸릴 거 아니야. 이 정권이 1년 넘게 유지되는 걸 또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더 좋은 떡밥이 디올백이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써먹고 디올로 써먹고 그 왜냐면 뒤에 까먹을 도시락이 많은데 맛난 거부터 먹어야지. 비싼 거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저걸 어디서 얻은 거야? 정말.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최신형이라니까요. 최신형 백이에요. 직접 매장에 가갖고 청담동 매장에서 사온 백이라고. 잠깐만. 혹시 본인 지금 선물 받은 거에 선물 알맹이 빼고 지금 너무 많은 걸 알라고 하지 마. 선물 받았네. 네. 받았어. 아무튼 받았구만. 중요한 거 그럼 선물하는데 노란 휴지는 왜 주냐? 근데, 좋아할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디올백 이슈를 뭉쳐서 같이 가는 것보다는 요걸 단독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일단 설 명절을 요걸 써먹고 효과에 따라서 조금 더 우려먹고 조금 더 우려먹고 끓여먹고 쓰다가 요게 효능이 다 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꺼내도 된다는 거야. 왜 나머지는 냉동 보관 시킨 거잖아. 다들 궁금해요. 응? 디올백 쇼핑백만 구입한 거예요? 쇼핑백 값만 해도 요거 당근에 내잖아요. 15,000원 이상 받아요. 왜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이거 자꾸 설명해야 되나? 이 안에 이 밴딩도 있고 이 안에 홀로그램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오리지널 매장에서 꺼낸 거라는 거게 요것도 안 떼어야 돼. 왜? 요거를 떼는 순간 개봉했다는 증거가 되거든. 그래서 이 백도 15,000원짜리예요. 당근에다 팔아도.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이 쇼핑백을 왜 15,000원씩이나 주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쇼핑백 하나만 살라도 그렇게 비싼 정도의 디올인데 안 물어? 내가 이걸 지금 주겠다고 하는데 네, 금방 뭐지? 연락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근데 지금 띠야, 니 디올백 있어? 없는데요. 작가님 이거 당근으로 산 거예요? 혹시? 많은 걸 알라고 하지 마.